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열대 기후대에서 자라는 아열대 과일. 동남아시아를 여행할 때면 원 없이 먹고 온다는 바로 그 과일을 강원도 강릉에서 만날 수 있다. 아열대 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관농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초록의 꿈이 익어가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찾아간 곳은 강릉시 연곡면에 위치한 아열대 식물원. 지난 7월 초 문을 연 그야말로 따끈따끈 새로운 곳인데요. 7,200여 제곱미터가 넘는 너른 하우스엔 강릉에서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과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봐선 요 녀석들 정체가 아리송한데 말이죠. 과일은 과일인데 누구냐 넌? 대표님 이게 무슨 식물이에요? 이거는 그 패션 프루츠라는 과일입니다. 네. 엥? 패션 프루트요? 그러니까 백향과 열대지방에서 주로 자라는 그거요? 대표님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 공간은 이제 아열대 식물 여러 종류들이 자라고 있는 식물원입니다. 그래서 아열대 식물이라고 하면 1년 내내 이렇게 잎이 푸르게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아열대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라봉부터 뭐 용과 패션 프루츠, 파파야, 바나나, 그 외에도 뭐 올리브, 유칼립터스 여러 가지 이제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공간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 아열대 식물원이라는 이름답게 다양한 아열대 과일이 자라고 있는데요. 가만히 있자, 요 녀석은 망고처럼 생겼는데 맞나요? 그럼 여긴 어딘가요? 여기는 이제 다양한 망고들이 자라고 있는 저희 농장 내에서 이제 망고 동산입니다. 망고 동산. 저희 농장에만 해도 이제 여러 종류의 망고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익어가는 중에 있고요. 이제 며칠 내로 맛있는 망고들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다양한 망고를 키우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뭐 망고 하면 저도 이제 처음엔 한 가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사과라는 이름 하에 여러 가지 품종이 있듯이 망고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다양한 품종을 제가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품종에 주력하기보단 구경 오는 사람들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식물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인데요. 식물원이 문을 열기까지 2년여간 준비해왔다는 주인공. 이곳은 남매의 오랜 꿈이 실현되는 장소입니다. 이제 농업이 이게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농업들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조금 더 먼저 한 사람의 입장에서 경관 농업이 정말 아름다워, 보기도 좋아,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농업을 좀 만들어 가고 싶었습니다, 사실. 시대 변화와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 최오림 대표. 생각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가 이렇게 탄생했는데요. 게다가 이곳엔 독특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아열대 식물을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겨울에도 여름을 만들어 줘야 되고 최소한의 초여름 날씨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가장 어려운 과제의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 온실을 짓고 거기에 기름을 떼서 난방을 하는 이제 방식들을 기존에 해왔는데, 저는 이제 석유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농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이렇게 넓은 비닐하우스에 이처럼 푸릇푸릇한 식물을 유지하기 위해선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오염도 줄이고 난방비에 사용되는 고정비도 줄여 2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친환경 온실을 어떻게 운영하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 사람 다니는 복도, 천정 전체가 태양 전지판으로 지금 덮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닐하우스다 보니까 그 외부에다가는 설치할 수 없고 해서 저희는 이제 실내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지열은 요 밖에 이제 현황판이랑 있는데 밖에 있고요.
땅속 500m에서 그 열을 끌어올려서 낮 동안에 저희가 그 물탱크에다가 따뜻한 물을 만들어서 보관을 했다가 밤에 이제 그 난방을 하고 다시 난방한 물은 땅속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죠. 사실 비용적인 면에서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초기 비용도 많이 들어갔죠. 하지만 농업도 변화해야 한다는 믿음과 어려움은 극복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든지 안 하는 거겠지만 저는 사실 너무 열정이 좀 많다고 해야 되나? 저는 사실 농업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농업을 사랑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먼저 좀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도시 강릉. 하지만 앞으로는 경관농업이 성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매인데요. 그러기 위해선 젊은 농업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겠죠. 조금 젊은 친구들이 보고 듣고 좀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또 표현하면서 좀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게 사실 꿈이에요. 왜냐하면은 먹고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간 다음이지만 왜 머릿속에 긴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곳을 사실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강릉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곳을.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겠죠. 마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식물원 소문 듣고 벌써 구경 온 걸까요? 헌데 익숙하게 들어와 앉는 걸 보니 자주 왕래온 사이 같은데요.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대표님 이분들은 누구세요? 여기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은 이웃이 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새로 이제 귀촌해서 이제 그 농사를 지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처에서 농사하시려고 네, 오신 우리 분들이세요? 바로 옆에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오늘 이제 전기 공사가 된다고 해서 나한테 이제 여기 한전에서 허락을 받으러 왔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서 이제 연결해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두 분은 그럼 지금 옆에서 어떤 거 기르려고 오셨어요? 저희 유럽종 상추랑 허브류 키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오자고 하신 거예요? 와이프가 먼저 오자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농사가 저한테는 되게 블루오션 같이 느껴졌었고, 약간 제가 힘든 약간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많이 이게 초록초록했던 것들이 저한테 도움이 돼서 이제 그런 치유 농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랑 좀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네, 좀 많이 도와주시나 봐요. 네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 저희가 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네. 항상 여쭤보면은 이렇게 항상 하나하나씩 다 알려주시고 놓치는 것도 먼저 이제 체크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농업인들 간의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진다면 상품과 브랜드 개발에서도 좋은 결실을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지역의 청년 농부들과 상생을 이끌어가고 싶다는 남매의 꿈이 궁금해집니다. 사실 꿈이 커요. 저희는 농업이 얼마나 소중하고 멋진 거라는 걸 한번 저희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농업하면 나와 별개야, 나는 할 수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젊은이들이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걸 꼭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게 꿈입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농업이 농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인한 또 다른 어떤 사업적인 것들의 젊은이들의 비전을 꿈을 꿀 수 있는 곳으로 앞으로도 조금 더 전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릉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주인공에게서 미래 강릉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남매의 바람처럼 강릉이 경관 농업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선 힘에 부칠 때도 많겠죠. 하지만 닥쳐오는 고비를 넘기면 순탄한 길이 이어지듯 앞으로 이들이 펼쳐낼 초록의 꿈을 응원합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맛 막국수.
요즘 같은 여름날 구수한 메밀 막국수 한 그릇이면 잃어버렸던 입맛도 생기고 특유의 슴슴한 맛이 자꾸자꾸 생각나는데요. 막국수의 새로운 변신, 막국수를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 소개합니다. 춘천시 퇴계동. 직장인들이 많아 골목마다 맛집이 많은데요. 눈에 띄는 구옥 한 채. 구옥을 개조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네요. 그리고 간판에 당당하게 적힌 메밀이라는 두 글자. 간장 하나, 낙지전 막국수 하나, 트러플 감자전 하나요. 네? 지금 주문한 메뉴가 뭐예요? 간장 막국수요? 네, 저희 집은 간장 막국수랑 이제 특제 비빔 막국수 이렇게 섞여서 두 가지로 나가고 있는데요. 간장 막국수는 특제 배합으로 좀 새콤달콤한 맛을 좀 추구하려고 많이 노력해서 배합을 한 거고, 낙지젓의 그 짠맛이랑 저기 소스의 좀 단맛이 합쳐져서 단짠단짠한 느낌을 내서 좀 식감도 쫄깃하고 드셨을 때 더 단짠단짠하게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또 특제 막국수로 연구해서 만든 신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바빠지는 주방. 일단 메밀국수 면을 삶는데요.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대접이 아닌 접시에 막국수 면을 올리고 그 위에 뿌려지는 소스들. 방식은 비슷한데 요 소스들이 다 핵심이라서 요 소스들이 배합하는데 여긴 12가지, 요거는 6가지. 그 배합량에 따라서 엄청 맛이 좌지우지 달라지거든요. 소스 맛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소스를 공개하실 생각은? 사장님의 비법 소스 공개할 수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저희의 좀 1급 비밀이라. 사장님의 비법 양념으로 맛을 낸 간장 막국수와 막국수 위에 낙지젓이 올라간 낙지젓 막국수. 비주얼도 좋은데요. 평범함을 거부한 퓨전 막국수네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좀 허름해 보이지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좀 세련된 느낌과 세련된 메밀 요리들을 좀 소개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에게 있어서 막국수라는 그런 인식보다도 파스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막국수는 아닌 그 사이에 어디쯤에 있는 그런 음식들을 손님들에게 많이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사장님이 직접 연구하고 노력한 덕분에 새로운 막국수 맛을 낼 수 있었는데요. 어느새 손님으로 꽉 찬 식당.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와, 점점 밀려드는 주문서. 이색 막국수의 인기가 느껴집니다. 아이들 입맛부터 남녀노소 입맛을 제대로 저격한 이색 막국수. 우리 춘천에서는 막국수 하면 전통적인 그 단골이잖아요. 그런데 맛이 여기는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주 오게 됐고요. 다양한 메뉴들이 많아서 왔는데 저희 딸하고 자주 와요. 맛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층에서도 좋아하실 것 같고 장년층, 뭐 이제 뭐 중고등학생들까지도 다 좋아할 것 같은 이제 뭐 그런 맛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접목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냥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저는 뭐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예. 막국수 외에도 다양한 메밀 음식들을 만들어내느라 바쁜 주방. 음식의 소스는 물론이고 접시에 담아내는 방법까지 사장님의 고민과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데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네요. 여름의 대명사잖아요. 찬 음식이기도 한데 이 찬 음식은 몸에 들어가서 이제 어떠한 더운 기도 많이 빼주고, 그래서 메밀이라는 음식이 또 건강과도 많이 직결돼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좀 편하게 속이 편하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 메밀을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건강과 결합시켜서 많이 요리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막국수 요리를 찾아 달리고 달리는 제작진. 아니 그런데 여기 맞아요? 구불구불 산길로 가다가 만난 한 카페. 나무가 많은 정원과 동양의 감성이 느껴지는 카페에서 웬 막국수?
여기서 무슨 막국수를 판다고 들었는데. 아, 저희 메뉴 중에 막국수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막국수 아이스크림이요? 밤 막국수 아이스크림이랑 말차 막국수 아이스크림, 들기름 막국수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들기름 막국수 아이스크림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선뜻 어울리는 조합이 아닌데요. 어잉? 정말 들기름이 들어가고 그 위에 막국수 면인가요? 비주얼은 들기름 막국수가 맞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메뉴인가요? 일단은 위에 흑임자 앙금 아이스크림이 올라가기 때문에 들기름이랑 같이 합쳐져서 많이 고소한 맛입니다. 처음에 보시고는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많이 찾지는 않으셨는데 앞쪽에 이제 드셔보신 분들 후기 많이 보시고서 많이 찾으세요, 요즘에. 그래도 주문이 들어오나 보네요. 네, 자주 들어와요. 아이스크림이라서 여름이라 특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연령대의 분들이 찾으시죠? 주로 젊은 분들은 밤이랑 말차 맛 찾고요. 나머지 들기름은 조금 연령 있으신 분들이 찾고 계세요. 아이스크림 위에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막국수 모양의 토핑. 밤을 이용한 밤 막국수 아이스크림, 말차를 이용한 말차 막국수 아이스크림까지. 비주얼은 정말 막국수 맞네요. 일단 춘천 하면 떠올리는 음식이 막국수 아니면 닭갈비인데 뭔가 막국수의 그런 이미지랑 저희 카페 컨셉이랑 같이 접목해서 새로운 형식의 디저트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같이 또 생각해 본 게 국수 모양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국수 모양 아이스크림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막국수 아이스크림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막국수의 고장, 춘천에서 맛보는 막국수 아이스크림. 새로운 맛과 재미있는 메뉴를 찾는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되게 신기하고 되게 이색 체험? 네, 좀 평소에 좀 느껴볼 수 없었던 그런 디저트 맛인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들기름이 좀 많아서 아이스크림이랑 별로 그렇게 막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또 먹어보니까 되게 조화롭고 맛있더라고요. 부각들도 있어서 식감도 좋고 깨도 있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보다는 좀 음식 같은 느낌? 무더운 여름, 더위를 날리고 입맛을 살려줄 춘천의 이색 막국수 메뉴들. 메밀의 진심인 사장님이 개발한 이색 메뉴와 춘천이기에 가능한 막국수 아이스크림까지. 한 입 드셔보시면 계속 생각나는 맛이어서 이거 많이 찾아주시면 저희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시원한 간장 막국수 드시고 시원하게 여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장 막국수 드시러 오세요. 무더운 여름날 습하고 뜨거운 날씨 탓에 마땅히 여름을 즐길 만한 곳이 많지 않은데요. 어디 시원한 곳에서 여름을 즐길 만한 곳 있을까요? 올여름 더워도 너무 덥죠. 여러분, 이 무더위를 피해 어디로 갈까 고민이신가요? 아니, 왜 고민하고 계세요? 여기 오면 시원한 파도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팥빙수도 있고 수박도 있어요. 올여름엔 시원하고 재미있는 여기 어떠세요? 원주시 그림책 도서관이요. 뜨거운 여름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여름 전시가 열렸습니다. 원주시 그림책 도서관에서 여름맞이 아트 프린팅 전시가 기획됐는데요. 한여름 무더위를 날리는 특별한 그림책 아트 프린팅 전시 현장. 그림책 세상 속 시원한 여름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원주시 명륜동 남산골 문화센터 안에 위치한 원주시 그림책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구 원주여고가 위치해 있던 이곳에 이젠 아이들의 동심을 성장시켜줄 그림책 세상이 펼쳐졌는데요. 이곳에 무더위를 씻어줄 달콤한 수박이 가득 열렸습니다. 바로 수박책 아트 프린팅 전시회가 열린 건데요.
동심의 세계에서 방금 막 튀어나온 것만 같은 이색 여름 세상이 전시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빠, 화분에 수박씨 심어볼까? 그러면 수박이 열리잖아. 그린이는 커다란 화분에 정성스럽게 수박씨를 심었어요. 열흘 뒤 아침부터 그린이가 다급하게 아빠를 불렀어요. 아빠! 수박 새싹이 자랐어! 수박을 좋아하는 주인공 그린이가 화분에 수박씨를 심고 정성스럽게 수박을 가꾸는 내용이죠. 이 그림책은요, 아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른들에게도 정말 재미를 선물해 주는데 선생님은 오늘 어떻게 전시 찾아오셨어요? 우선은 그림책 도서관을 좋아해서 이제 왔다가 전시가 있어서 이제 들어와 보게 되었고, 이 그림책을 아이들이 좋아해요. 여기 그림 보면은 그냥 그림책인데 그냥 영상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냥 원화 전시는 이렇게 그림만 한 장씩 좀 더 집중해서 볼 수도 있고 좀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으니까 좀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달콤하고 시원한 여름, 수박이 빠질 수 없죠. 그래서 더 반가운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 어떤 전시예요? 이번 전시는 김영진 작가님의 수박이라는 그림책을 주제로 한 전시인데요. 또 이 김영진 작가님의 그림책의 세계관이 가족을 주제로 따뜻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분이신데 가족 단위로 많이 찾으시는 저희 도서관의 주제와도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원화를 보시면 이렇게 크게 보는 그림을 보면서 내가 상상하고 내가 만든 이야기를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전시를 감상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상상력 있는 그림을 즐길 수 있는. 수박 열리는 거 맞지? 아니야, 수박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아. 그린이는 수박 화분에 열심히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특히 그림책 속 수박 그림이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 좋은데요. 책은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미있었어요? 혹시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어요? 그때가 거기 수박 자란 게 재밌었어. 수박 씨에서 수박이 진짜로 자란 게 재미있었어요? 네. 수박 씨 심으면 수박이 날까요? 네. 진짜? 네. 그림책 전시뿐 아니라 여름하면 생각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체험도 즐길 수 있는데요. 나만의 여름 그림 추억 그리기, 여름 과일 색칠하기 등 여름을 즐겨볼 수 있는 체험거리가 가득합니다. 또한 그림책 도서관이니만큼 여름하면 떠올릴 수 있는 다양한 그림책들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추천하는 책은 이 문명의 작가님의 여름밤에라는 그림책인데요. 이 그림책은 여름밤에 강아지가 산책을 나와서 강아지의 시선에서 보는 여름 숲을 표현한 그림책이에요. 문명의 작가의 여름밤에라는 그림책은 반려견 아롱이와 함께 즐기는 여름밤 산책으로 글 대신 여름밤을 가득 채우는 자연의 소리로 내용이 진행되죠. 사실 이 여름이 한낮에는 너무 뜨겁고 덥지만 여름 밤에만 느낄 수 있는 그 분위기와 맞아요. 낭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맞아요. 또 강아지의 시선으로 따라가 본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재밌죠. 네, 재미있는 것 같아요. 원주시 그림책 도서관은 도내 최초로 건립된 그림책 특화 공공도서관인데요. 남녀노소 모든 연령이 그림책을 즐길 수 있고 다양한 전시와 독서문화 프로그램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그림책 16,000여 권이 진열되어 있죠. 민간에서 시작된 그림책 버스가 저희 이제 20주년이 됐는데 그게 저희 그림책 도서관으로 결실을 맺은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림책이 더 이상 뭐 아이들만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에게도 많은 위로를 주기도 하고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척박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어른들한테도 저희 도서관에 오면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팀장님이 좋아하시는 그림책이나 저한테도 이렇게 추천해 주실 만한 책도 있으실까요? 저희 그 여름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두더지의 여름이라는 책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김상근 작가의 두더지의 여름은 땅 파기를 잠시 쉬고 배낭여행을 통해 두더지가 바다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고 있는데요.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두고 순간순간을 즐기는 두더지의 여름 여행기죠. 시행착오를 겪어서 바다까지 왔는데 이제 헤어짐을 준비하는 이 장면이 좀 마음이 뭉클했어요. 많은 일을 겪고 만난 바다에서 눈부신 여름을 맞이하게 되죠. 제희 작가의 수영 이불이란 그림책도 읽어봤는데요. 나는 수영이 좋아요. 앞으로 뻗어나가면 물결이 날 따라 춤을 춰요. 그림책으로 만나본 시원한 여름 세상. 그림책을 통해 수박도 키워보고 바다로 여행도 떠나고 새파란 수영장에서 물놀이도 잔뜩 즐겨본 하루였는데요. 여러분도 올여름 그림책과 함께 시원한 여름 휴가를 즐겨보면 어떨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 마음의 어떤 방향성을 제 작품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했다고 보셔도 돼요. 온 동네 방네 화이팅! 피서가 간절한 여름, 후끈후끈한 도심을 떠나 푸른 농촌에서 힐링을 즐기는 사람들. 흙과 가까워지면 사람도 작물도 파릇파릇 생기가 돋는 법이죠. 기운이 샘솟는 홍천 홈농장으로 안내합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홍천군 서성면. 이 무렵 농장은 푸른 덩굴로 뒤덮입니다. 덩굴마다 대롱대롱 매달린 솔방울을 닮은 꽃들. 이게 뭔가요? 홉이에요, 홉. 이게 맥주 원료 홉. 맥주 원료로도 쓰고요. 요즘은 수면 유도제, 신경 안정 수면 유도제 쪽으로. 흔히 호프라고 불리는 익숙하고도 생소한 작물. 암꽃이 열매처럼 대롱대롱 맺히는 7, 8월이 바로 홉의 제철인데요. 홉덩굴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농장에 찾아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러온 가족부터 특별한 추억을 만들러 온 커플까지 갑자기 농장이 놀이동산이라도 된 것 같은 분위기네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홉을 이용해가지고 뭐 체험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같이 한번 이렇게 즐겨보려고요. 사람들을 초대해서 오늘 홉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맥주로 만들어 마셔도 좋지만 홉 그 자체로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어디 보자. 뭐부터 해볼까요? 힐링에는 뭐니 해도 족욕이 최고죠. 따뜻한 물에 홉을 진하게 우려낸 농축액을 풀어서 두 발을 편안하게 쉬게 해줍니다. 거품이 잘 나는 홉의 특징 덕분에 족욕물이 꼭 맥주처럼 보이네요.
잡념까지 씻겨나가는 기분. 물 온도 어떠세요? 스트레스가 좀 풀리시나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완전히 녹아내려서 시원한 맥주 한잔하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방문인데 숙면 취하고 꿀잠 자기 위해서는 꼭 이곳을 방문해서 조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호흡 관련된 체험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즐거움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와 장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에선 홈리스 만들기 체험이 한창입니다. 생홉과 생화로 꾸미는 나만의 밀짚 모자. 홉꽃이 주렁주렁 달리는 이 시기에만 해볼 수 있어서 더욱 특별한 체험입니다. 꽃 같은 걸 보면 색깔이 있는데 홉은 색깔이 없어가지고 이 초록색이라는 것도 신기했고 또 마르면은 그 맥주처럼 보리색이 난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홍천에 살면서 이 홉이라는 거를 많은 홍천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또 이 행사를 통해서 홍천에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 하는 거를 많이 와서 방문하고 다양하게 느끼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홉꽃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보리처럼 노랗게 변하며 마릅니다. 지금은 촉촉하고 파릇한 홉 모자가 점점 다른 분위기로 변해가는 걸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마지막으로 이파리를 다듬으면 예쁜 아가씨 모자 완성! 리스 모자를 만들면서 홉에서 주는 그 향이 너무 좋아서 바로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모자까지 만들고 조금 있다가 또 홉 가든에서 사진도 찍을 예정이라 이 모든 좀 프로그램 체험 자체가 너무 즐겁고 힐링이 되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복잡한 도시는 잊고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누리는 휴식. 누구나 머리를 비우고 멍하니 있는 시간은 필요하니까요. 직장 내 스트레스죠. 뭐. 그래서 여기 와서 그냥 좀 이제 좀 풀도 보고 이러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역시나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일 자체가 스트레스라서 주말에 왔는데 확실히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네요. 여보 다 풀고 월요일날 즐겁게 출근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여기서 맥주로 다 풀고 노래도 이따가 듣고 다 스트레스 풀고 가서 열심히 또 일을 해야죠. 때론 홉 농장이 누군가에게 추억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우거진 홉밭에서 느긋하게 산책하고 있노라면 어린 시절 홉덩굴 우거졌던 마을 풍경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이 홉이 심신 안정하고 그리고 수면 효과에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술 마시고 노는 축제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소주를 마시면 왁 취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뭔가 감미하면서 자연을 감미할 수 있는 맥주와 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진짜 힐링이 뭔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장의 주인인 연충음 대표도 30여 년 전 잠시 홉 농사를 지었던 경험자입니다. 국산 홉은 90년대 수입산 홉에 밀려서 결국 사양길에 들어서고 말았는데요. 이후 홍천군 서성면에서 자생홉을 발견한 농민들은 다시 대량 증식을 시도하며 토종홉 산업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홉의 다양한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말입니다. 초등학교 때 보고 지금 봤는데 굉장히 새롭고 좀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피톤치드를 듬뿍 들이마시며 야외에서 즐기는 요가 교실도 열렸습니다. 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발을 뒤로 멀리 한번 뻗어주세요. 몸의 근육을 풀어줄 때마다 강원도 시골의 건강함이 온몸 구석구석 순환하는 기분입니다. 제가 경기도에 살고 있어가지고 도시 지역이라 평소에 이렇게 자연에 접할 기회가 잘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눈도 너무 깨끗하고 공기도 맑고 그다음에 오늘 마침 비가 그쳐가지고 이렇게 좋은 날씨에서 밖에서 야외에서 요가를 경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들숨에 따라오는 싱그러운 풀내음, 요가 매트 아래로는 딱딱한 바닥 대신 보드라운 흙의 감촉이 느껴집니다. 농장에서 요가를 해서 그런가 왠지 자세가 더 잘 나오는 느낌인데요. 여기 홍천에서 사실 좋은 환경에 좋은 공기 또 이렇게 좋으신 분들 주변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오늘 사실 수업은 40분이었는데
제가 처음인데 제가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뿌듯합니다. 홉동굴로 예술 작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무늬까지 살리는 천연 염색, 에코 프린팅. 천 위에 원하는 대로 이파리를 놓고 잘 고정시킨 후 40분 정도 쪄주면 이렇게 무늬가 새겨집니다. 이거 우리 백지에다가 무늬 그린 거 같은데 잘 나왔죠? 이파리의 미세한 결까지 도장 찍듯 그대로 담긴 스카프. 오늘의 추억도 고스란히 함께 담겼습니다. 해가 질 무렵부터는 가수들의 농장 콘서트가 시작됐습니다. 화려한 출연진의 멋진 무대가 함께하는 팜파티. 밤이 깊어갈수록 농장에서의 행복도 깊어집니다. 소름 밀려 흘러가 버린 날들. 강원도 분들도 한 3, 40년 전쯤에는 홍천, 횡성, 영월 뭐 다른 군데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미 대한민국에서 멸종을 했었다가 저희가 홍천군에서 다시 재발견을 하고 다시 육성하는 과정이라서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호흡을 봤던 기억이 있다 그러면 오시면 다시 한번 어렸을 적의 추억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가 프로그램이랑 호흡 가지고 리스를 만드는 체험, 뭐 조격 체험, 자작나무 숲 걷기 등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오늘은 단발적으로 축제로 끝나지만 8월 둘째 주까지는 계속 그냥 주말에 상시적으로 오셔서 체험할 수 있거든요. 강원도에 저희 홍천군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힐링이 필요한 시대, 세월에 묻혀 사라진 줄 알았던 토종호흡을 찾아 행복을 재배하기 시작한 농민들. 지친 여름, 홍천 홈농장에서 힐링해보세요. 지난 6월 22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수연입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지금 오전 9시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저기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릉이 낳은 민족 시인 심연수. 일제강점기 시절 강릉에서 태어나 광복을 앞두고 숨을 거둘 때까지 28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민족문학의 등불이 됐던 시인이죠. 그런 심연수 시인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심연수 시인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건 2000년, 그의 육필 원고가 발견되면서부터입니다. 그때 불행하게도 국본을 잃었던 일제치하에 살았기 때문에 더구나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살지 못하고 러시아, 중국을 떠돌다가 나중에 강복 직전 혼란기에 누구한테 암살이 됐는지 피살이 됐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심연수 시인은 일단은 저희 강릉의 자랑이긴 한데 네네. 사실 강릉에 살면서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저 자신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분을 좀 더 잘 알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고 그러면서 그 궁극적으로는 우리 강릉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심연수 근대문학제는 심연수 시인의 생가터를 시작으로 선교장과 해운정을 걸으며 심연수 시인의 일대기를 들어보는 로드투어로 막을 열었습니다. 다사다난했지만 환하게 불타올랐던 그의 일대기와 작품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며 심연수 시인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심씨 문장가 문학공원이 조성되면서 제막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거 오미자청 냄새네요. 제막식 시작 전 한숨 돌리는 시간도 가져보고요. 여기까지 걸어온 갈증이 아주 싹 사라지는데요. 여기서 제막식도 열린다고 하는데 저와 함께 제막식 참여해 보시겠어요? 심시문장가 문학공원은 당시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받았던 강릉 출신 문시인인 어촌 심원광 선생과 심연수 시인의 예술적 가치와 문학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올해 조성됐습니다.
어촌 심원광 선생의 시비와 함께 생가터에 있던 심연수 시인의 흉상도 이곳으로 옮겨왔는데요. 이번 문학공원이 생기면서 심연수 시인이 강릉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유필 원고뿐만 아니라 본인이 습작을 하는 과정에서 썼던 공책이라든가 학습장이라든가 책, 그리고 뭐 스크랩,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자료를 남겼습니다. 한 600여 점에 달하는데요. 이런 자료가 문학사뿐만 아니라 그 일제강점기의 강릉 시민들의 어떤 생활사, 그다음에 근대사 이런 걸 연구하는데 굉장히 촉진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을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러한 장으로서 이런 행사가 로드투어가 좀 계속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오늘 심연수 선생님 그때 제막식도 보고 로드투어도 함께 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운동 삼아 이렇게 나오니까 좋네. 그리고 심연수 선생님의 그 시도 몰랐는데 참 알았어요. 저는요 강릉에서 태어나서 강릉에서 자랐지만은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그런 역사가 있는 줄을 몰랐고, 그래서 여러 분들이 와가지고 설명해 주는 걸 잘 이해가 되게끔 해줘 머리에 잘 들어갔습니다. 지난 6월 23일 강릉문화원에서 심연수 창작음악제가 열렸습니다. 시로 노래를 쓰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구호를 찾아서라는 곡으로 심연수 창작음악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쓴 가사가 마음에 와닿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에 그 특유의 그 비유적인 삶과 죽음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거에 대한 표현을 좀 영화적으로 좀 표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냥 최선을 다하고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승을 하면 좋겠지만 일단 즐기자가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24년 전국 심연수 창작음악제 본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향을 가고 싶지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그 심정을 이제 시로 풀었는데 이 곡이 너무 좀 약간 감명 깊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아름다운 노래 들어보실까요? 너무 떨려가지고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 부르신 분은 듣기에는 요즘 그 트렌드에 맞는 그런 편곡과 함께 요즘 사랑 노래로도 충분히 심연수의 시가 사랑받을 수 있겠다. 안녕하세요, 한시아입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심연수 근대문학제는 매년 더 풍성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박수를 좀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네. 조금 더 다양하고 풍성한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보다 심연수 시인이 많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조금 더 심연수 시인을 조금 더 많은 시민들에게 조금 더 쉽고 편하게 다가가고자 좀 대중적인 행사들로 조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심연수 창작음악제 장려상 바예 팀을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수상 한시하 팀 축하드리겠습니다. 최우수상 모던 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수상에 빛나는 팀인데요. 영예 대상 모던 팀입니다. 상금 300만 원 수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마지막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을 받은 무던 팀의 노래 들어보실까요? 새바위 꼭대기에
해지는 저녁, 또 무엇이 울어줄까, 졸고 있는 황새, 이런 구절들을 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치열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네들이 떠올라서 이제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감정에 집중해서 많이 곡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